안녕하세요. 비즈테크 신혜리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거머쥐는 인생이란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고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스포츠계의 명언처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비즈테크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최근 발생한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2년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속출하면서 건물 안전성 강화, 이른바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히 국가 주요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나 화학 플랜트 등의 경우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터. 그렇다면 내진 설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국내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회사는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내진 설계라든가 내진 성능 평가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를 공학기술로 대비한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시설의 내진 설계와 내진 검증, 내진 안전성 평가 등을 주 업무로 국내 내진 및 진동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연구 개발을 해왔던 조성국 대표. 내진 설계 기술도 있고 재진 기술도 있고 면진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 개가 복합된 걸 전부 다 통틀어서 내진 설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진 설계 기술은 아무래도 그 건물을 튼튼하게 해서 지진 시에도 깨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고, 재진 기술은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흔들려도 그 상쇄시킬 수 있는 진동을 다시 발생시키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면진 기술은 아예 진동이 건물이나 구조물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주로 내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임에도 다수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각종 내진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선진국 연수를 통해 최고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건축물도 내진 설계만 잘 되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일까? 내진 설계를 하면 건축물이나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를 해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살아있는 유기체랑 비슷해서 거기에 많은 시스템이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진 시에 작동을 멈춘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스관이 터졌다든지 이래서 누출이 돼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2차 피해가 옛날 동경 지진 때도 있었고 많았었거든요. 그런 지진에 의한 2차 피해가 났을 때에도 그걸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스 파이프라든가 전기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진 시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기업의 연구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진 설계 기술 중에서도 가장 안전성이 높다는 면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자체 기술 연구소를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장치는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쉐이킹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대라고 하는데요. 지진 운동을 이렇게 모사할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파를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진동 테이블이 움직일 수 있게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진파를 입력하자 진동대가 움직이기 시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면진 장치의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진동대와 면진 장치 위에 각각 물통을 놓아 보았는데 흔들림의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면진 장치라고 하는데요.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진동대가 바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장치가 아랫부분은 움직이지만 윗부분은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게 지진에 안전할 수 있게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지진이 왔을 때 그냥 놓게 되면은 장치가 뭐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안에 설비가 꺼진다든지 스위치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이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옆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장치들을 땅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조물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동의 감쇄와 복원이 가능한 이중 탄소 스프링과 LM 가이드를 탑재. 면진은 물론 재진까지 가능하게 만든 이 장치. 그렇다면 실제 계측을 통해 나타난 이 면진 장치의 정확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보시면은 밑에는 지금 약 가속도가 0.3G 정도로 계속 일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장치 위에는 지금 약 0.1G 정도 응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응답이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저감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내진 설계 기술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기업은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할 일이 많아졌다고. 우선은 이 분야가 남들이 그동안 많이 관여를 안 했던 생소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연구개발 그리고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그리고 전문 기술을 확보를 해서 이 분야에서 동아시아에서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 커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본다. 여러분 혹시 물 위를 나는 배를 아시나요? 흔히 호버크래프트, 공기부양정과 같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배는요, 주로 군용 전술 장비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입에 의존하던 이 공기부양정을 순수 국내 부품과 기술력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부양정의 화려한 변신,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여기는 전남 영광군의 한 바닷가. 노란색 보트가 유유히 해안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곳은 부두가 아닌 백사장?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땅 위에서 드리프트를 선보인 후 다시 제갈길 떠나는 이 배의 이름이 바로 공기부양정 되시겠다. 영화나 게임에서 접하긴 했지만 실제 구경하기는 힘든 이 공기부양정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기업이 있어 제작진이 출동. 오, 진짜 여기에 있다. 큼지막한 프로펠러를 가진 이 배.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용재 대표를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 달 말일까지 우리나라 영광군에 공급되는 공기부양정을 마지막 라인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 중이라 지금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걸 납품하게 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두 번째 공급되는 공기부양정인데요. 쓰임새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영광군에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영광군에서 저희 회사로 발주를 한 제품입니다. 공기부양정은 선체 아래에서 압축 공기를 강하게 내뿜어 수면 위로 약간 띄운 뒤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군 작전용이나 해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아 그간 민간 수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 공기부양정이 최고의 성능과 효율을 발휘하는 곳이 있다는데 서해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이동의 편의를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기부양정을 이용하면 그 기반 시설의 현재 상태 그대로
출입이 가능하니까요. 섬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뭐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가격면에 너무 많은 돈이 들죠, 정부가.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장비가 공기부양제입니다. 6인승과 10인승으로 제작되고 있는 이 기업의 공기부양정은 국내 자동차사에서 만든 엔진을 탑재하고 난연성 스티로폼을 내장재로 사용하여 성능은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유지비가 일반 외국에서 들여온 공기부양정들은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해 낸 것이 유지비 중에서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스커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금액이 저렴한 제품으로 스커터를 만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단이 PVC 원단입니다. 그 PVC 원단으로 스커트를 만들었고요. 일반 수입품들은 하이파룬 원단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PVC 원단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형 공기부양정의 핵심 기술력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 전체의 이 페이로드 용량은 800kg입니다. 그러면 800kg 화물을 안에 싣고 얘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800kg하고 이 본체 1300kg, 그러면 도합하면 2100kg예요. 2100kg를 들어 올리는 공기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기 압력을 계산해내는 기술하고 2100kg의 전체 무게를 시속 100km로 프로펠러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조향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 기술을 산술적으로 풀어내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산 공기부양정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과 기술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성공한 이 기업은 최근 전남 영광군에 공기부양정을 납품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드디어 공기부양정 진수에 이어 시운전 시작! 김용재 대표의 꼼꼼한 운전 교육이 실시된다. 예, RPM 올리시고 우회전 하실 때는 미리 우회전 하시고요. 좌회전 하실 때는 미리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다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기 전에 항상 한 2초, 3초 먼저 핸들을 돌리시면 됩니다. 앞에 말뚝은 멀리서부터 피하셔야 됩니다. 저반 시설이 없어도 갯벌이 드러나도 전천후 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은 서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다가 뻘이 너무 광활하게 펼쳐지니까 그 뻘에서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어민을 생명을 구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급할 때 이동수단으로 쓰기도 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 이거 시운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운전하는 게 재미있고요. 이 바다 위에서 이런 승용차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게 엄청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수 간만자가 커가지고 물이 썰물 시에는 배를 운항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갯벌에 고립된 구조, 또 섬 지역의 응급 환자 대체 지원, 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응급 상황 시 소중한 인명을 구함은 물론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공기부양정에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네, 앞서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면진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진 보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진 보강 시스템, 어떤 것인지 비즈테크에서 알아봤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력, 가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방비하게 당할 수는 없다. 진도 8.3의 강진에도 끄덕없이 버틴다는 전력 전산 설비용 내진 보강 시스템을 개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해서 찾아온 곳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이곳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 기술로 승부하는
김태진 대표를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과 제조, 자동차, 전기배선반. 작년부터는 태양광을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새롭게 베트남 쪽과 필리핀 쪽으로 좀 공략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로 출발. 10년 전부터는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해온 김태진 대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 보강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지진에도 안전한 내진 배전반과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기존에서 설치된 이중마루 위에 제품을 철거하지 않고 무정전, 무이슬, 내진 보강 시스템은 내진 기술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고가 장비가 절비한 변전소나 주요 기업의 전산진 등 이중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요 전력기기나 전산 장비를 정전이나 이동 설치 없이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의 핵심 기술. 진동 패드가 설치된 하부 플레이트를 수 배전반과 결합해 바닥과 고정시킴으로써 강력한 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2018년 국내 배전반 제조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았다. 진동 패드는 지진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에 대해 수직, 수평, 어떠한 방향에서도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이며, 케이블 단락 방지 장치는 배선반 내부에 고압익 케이블을 이격시켜서 2차 피해 방지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진동 패드와 케이블 단락 방지 장치가 설치된 이 기업의 수 배전반은 지진 등의 외부 충격에도 위치 변동이 없고 내부가 파손되지 않으므로 정전이나 화재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향후 국가 주요 시설에서부터 학교, 아파트, 대형 빌딩 등 민간 부문에까지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진으로 진동이 생겨도 수직, 수평, 회전, 진동을 완충할 수 있고, 특히 태양광 시설물이 건물 옥상과 분리되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의 옥상 등에도 구조적 위험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물 옥상 등에 많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장치 역시 강풍이나 지진 등에 의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내진 보강 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 내진형 무타공 태양광 모듈로 되어 있는 기존 건물 옥상 바닥에 전혀 타공을 하지 않고 H빔 또는 잔넬 방식으로 옥상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고 무타공 어레이 공법으로 시공하는 특허 기술입니다. 자사이 제품은 옥상 바닥의 하중을 분산 설치할 뿐 아니라 노후 건물의 옥상에도 빠른 시공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차후 태양광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한 특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이 기업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해외 법인을 지난 3월 설립했습니다. 현지 시장 베트남에 태양광 및 수배전반 전기공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입니다. 내수 시장에 주력하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태양광을 필두로 해외 판로를 적극 발굴해 한 계단 한 계단 도약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져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생활 밀착형 기술로 극복한다. 진일보한 내진 보강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본다.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식품 첨가물이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식품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데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 첨가물은 크게 식품의 맛과 풍미를 높이는 향미 증진제, 단맛을 부여하는 감미료, 변색을 방지하는 표백제 등으로 나뉘는데 식품 안전에 관한 그간의 여러 사건들과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품 첨가물은 과연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비즈테크가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예, 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학 분야와 영양학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식품 관련 학회로서 현재 1,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품 첨가물에 관련한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식품 첨가물 산업을 한 단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무조건 나쁘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안전성 관리는 국제적 수준이라고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느슨하다 이런 이제 막연하게 우리나라는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 종류 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또한 김정원 교수는 학계 및 기업 등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라든지 실제로 식품과학을 전공하신 분 혹은 영양을 전공하신 분들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인위적으로 식품에다 넣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식중독 세균이나 잔류농약, 환경 호르몬 이런 것처럼 오염된 물질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저도 이제 많이 추적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실시해봤는데 대중매체 영향이 굉장히 큰 거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정보는 이만큼 쏟아지고 과학적으로 기반한 올바른 정보는 여기 가려져 있고 이만큼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굳이 식품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금방 변질이 되거나요. 금방 상하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상관없이 활성산소가 생겨서 그거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품을 가공,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설탕, 소금, 식초 다 식품 첨가물이고요. 가능하면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시클로덱스트린이라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시클로덱스트린은 사실 나라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정말 그 내용에 유해 식품 첨가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천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품 첨가물인데 그게 유해 첨가물이라고 치면 그게 들어간 모든 식품은 일명 불량, 불법이 돼서 그런 오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Now in the case of cyclodextrins, it can be for any use in food because
they are all the safety studies have been done and they are completely safe. But for other food additives, such for example for an intense sweetener, you have specific uses and certain maximum levels of use that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You know? So you cannot go too high in concentration or put it in every beverage. 시클로덱스트린은 전분의 효소를 첨가해서 만든 올리고당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천연 첨가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린이 홍삼 첨가물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잘못된 정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Cyclodextrin were actually found over 100 years ago in nature. But the structure has been evaluated much later. Very recently, especially with the smallest donut called alpha-cyclodextrin, we found new applications that you can use this molecule also as an emulsifier to create oil and water emulsion like mayonnaise, sauces, cake icings, or use as a whipping agent to create fat-free mousses or as an egg replacer. 산업체도 우리는 잘하는데 소비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소비자도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첨가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종류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시기다. 그래서 조금 더 자꾸 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좀 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품 첨가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제대로 먹자. 정부와 학계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관련 업계의 올바른 사용과 소비자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야말로 바른 먹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새로운 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저희 비즈테크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